커말 자격증에서는 아무래도 계산 작업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얼마나 잘 하시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100점 중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해야 합격이 처리가 되는데, 계산 작업 점수가 40점이죠. 나머지 점수가 60점이고요. 그러니까 40점이라는 거는 8점짜리 5문항인데, 그럼 한 문항을 맞추면 68점이니까 불합격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문제를 맞추면 76점이죠. 76점인데 앞에 입력하는 거 5점짜리 또는 뭐 어떤 거 잘못 입력해서 뭐 잘못하면 또 69점 뭐 이렇게 되면 불합격 되잖아요. 그래서 세 문항은 필히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점수가 38에 24, 64, 84점이 되는 거죠. 84? 그러니까 84점 중에서 앞에 입력하는 5점짜리 생략하면 79점. 그래서 79점으로 합격하자고 이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실기책에. 근데 입력은 어차피 하면 할수록 점수는 주는 거니까, 절반 입력하면 2.5점은 주는 거니까 한 개라도 입력하면 점수는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 계산하는 작업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몰아서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계산 작업만큼은 몰아서 학습이 안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엑셀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엑셀을 배우다 보니까, 엑셀을 사용하다 보니까 커말 자격증이 국내에 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워드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한글 강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글 워드프로스 자격증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을 봤으니까 어렵진 않죠. 전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커말 자격증도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필기 어차피 쉬운 거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실기시험 볼 때도 모르는 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막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자격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설명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꾸준히 엑셀 가지고 함수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작업을 해왔는데 자격증 시험에는 제가 모르는 함수도 나왔잖아요. 근데 취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꾸준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어느 날 막 골몰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며칠 공부했더니 함수를 정복했다. 그래서 엑셀 강의를 척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꽤 오랜 기간 학습을 했고, 또 실무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함수는 필요 없을까, 저런 함수는 어떨까 하고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격증에도 나오고 다른 업무에도 적용이 되고 하니까는 저는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다져져 있는 기능으로 학습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은 그게 저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함수 작업은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88쪽부터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우리가 앞쪽에 두꺼운 책에 보면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계산 작업만 풀어놓은 거니까는 이걸 가지고 꾸준히 계산 작업 학습하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상황 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쭉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VLOOKUP, HLOOKUP, 데이터베이스 함수, 뭐 랭크 함수, if 함수, if에는 and랑 같이 껴 있고, 날짜 함수, 그 다음에 left, right, middle, 그 다음에 또 추수 함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단골 손님이니까 반드시 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관현도 문제를 좀 보는데, 관현도 문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문제 흐름을 분석하는 건데, 문제 추세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뭐 함수 작업, 계산 작업 5문제 나오고, 기본 작업 서식 설정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급 필터 거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1번 문제는 뭐예요? 우리 책 한번 넘겨보세요. 관현도 문제 어떻게 나와 있나? 첫 번째가 데이터 입력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가 데이터 입력이에요. 데이터 입력. 두 번째는 셀 서식하는 거, 서식 지정하는 문제가 5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는 거죠. 고급 필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나와 있죠. 분석 작업에는 어떤 게 나온다 그랬어요? 부분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 나오고. 또 여기 볼까요? 엑셀의 화면에서 보시면은 데이터에 가면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표 나왔고, 부분합 나왔고, 통합 나왔고, 뭐 빠진 게 있나? 하나, 둘.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표가 빠졌구나. 예, 데이터표가 있고요. 6개 중에서 2개 내지 3문제 나온다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 나와 있죠. 매크로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이 있고요. 이렇게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패턴이죠. 시험은 이 패턴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 볼 겁니다. 그 5문제를 먼저 풀고요. 5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관현도 아래에 있는 지난 5문제는 여러분이 인쇄를 해서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시행했던 문제들 중에서 비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좀 구해 가지고 여러분 나눠 드릴 테니까는 그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만 제가 가져와서 해설은 여러분한테 파일로 드릴 테니까 문제만 가고 파일하고 이렇게, 어차피 제 홈페이지는 올려놨어요. 제가 자격증 자료실에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니까는. 먼저 그 2019년도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019년 상시 문제인데 이게 상시 몇 인지 모르겠네. 교재 나와 있는 130페이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상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엑셀에서 파일 열기 누르셔가지고 우리 커말 자격증 파일을 여시면 최신 기출문제 1회가 01번 문제죠. 2019년 2급 상시 문제 여시면 시험 문제에서는 암호가 열립니다 그랬고, 상시에서는요 암호가 열린다 그래요. 자동으로 암호를 걸어놓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시험 보던 시절은 너무 옛날이라서 그때는 어차피 그냥 종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면은 초시계로 재고 자기 시계로 재고 디스켓 나눠줘 거기다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비밀번호를 이제 칠판에다가 딱 공개를 해요. 그때.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그래서 40분 다 됐어요. 저장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수검자들이 어쩌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장 중이에요. 이 저장 중인데 5분가. 저장 중이에요. 그럼 오커니 그때 막 마저 입력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비번 그 암호 관련해서 그냥 책을 못 가져오셨어요? 알려드릴게요. 197 앰퍼샌드 43이에요. 1번 문제 암호는 197 앰퍼샌드 43. 네. 이 비번도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직접 작업하실 때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 시험 문제는 숫자와 기호로 돼 있잖아요. 영문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암호로 입력할 땐 무조건 한글 상태든 영문 상태든 영어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숫자고 기호는 기호인데, 만약에 지금 한글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한글 상태에서는요. 근데 이게 뭐로 들어가냐면요, ASTF 이렇게 들어가요. 한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누르게 되면 글자는 안 보이고 별별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러오기 할 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불러오기 했잖아요. 이렇게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눌렀을 때, 이때 이 암호를 맞출 때 얘를 열어가서 암호를 맞춰야 되는데, 영어 상태에서는 요렇게 나오지만 한글 상태에서는 요렇게 나와요. 검은 게 생겨요. 검은 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분명히 영어로 ABCD라고 썼지만 지금은 한글 상태로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검은 막이 생기는 거는요, 이렇게 ABCD라고 입력했다 하더라도 오류가 나요. 반드시 영문 상태에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암호를 설정할 때는 영문자 한글을 구별하지 않고 영어로 들어가지만, 암호를 맞춰서 열어야 될 때는 한글 상태와 영문 상태를 구별합니다. 엑셀이 좀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알려드리고요. 입력하는 요령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매입 일자라고 써있고, 옆으로 가면서 항목 이름을 쓰세요. 옆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제조사, 그 다음에 매입 수량, 그 다음에 여기는 매입 단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구분이 있잖아요. 구분. 약품명이 있죠. 약품명. 엄청 길죠. 약품명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답 파일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정답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품명 되게 길잖아요. 이거 나중에 입력해야 돼요. 얘들이 짧잖아. 시간이 남았다고 이거부터 입력하면 안 되지. 이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짧잖아. 얘네들이. 그쵸? 날짜는 어차피 다 써야 되고요. 구분란을 보시면 항히스타민제, 항바이러스제,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 소화제, 해열 진통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중복되는 건 앞글자만 쓰면 되죠. 한 글자만. 제조사도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입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매입 수량 먼저 입력. 어차피 긴 거 쓰나 짧은 거 쓰나 점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면 입력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거부터 하시고, 시간 남으면 하시라는 얘기지. 시간 남으면. 함수가 제대로 계산이 안 돼. 시간은 흘러가. 괜히 고민하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라도 마저 입력하면 몇 점이나 더 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조사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약품, 그 다음에 뭐 한국 제약.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 튼튼 제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그 다음에 하. 앞글자만 쓰니까 자동으로 메꿔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엑셀의 고유 기능이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빨리 입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차피 엑셀은요, 숫자를 많이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오른쪽 숫자판에, 숫자 키보드에 있는 거를 입력하는 연습을 2019년 03월 06일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19 빼기 3 빼기 6, 19 빼기 3 빼기 6. 얘는 중복되지 않아요. 숫자나 날짜는 위에 있는 게 동일한다 할지라도 중복돼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매번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9 빼기 3 빼기 13 이렇게 19 빼기 3 빼기 13. 그러면 알아서 네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씩 메꿔지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요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19년 3월 20일이라고 써놓고 컨트롤 엔터로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동일한 데이터나 동일한 수식을 한꺼번에 입력할 때 하나를 입력해가지고 하나를 입력해서 드래그하면 날짜는 하루씩 증가가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자동 채우기를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날짜가 다 다르지. 날짜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얘를 복사해서 붙이기 해도 되죠. 그렇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V 해도 되겠지. 이 키보드로 쓰는 게 빠를지 아니면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가 빠를지 그거는 평상시 연습해 보시고 어쩔 때는 그냥 쓰는 게 빠르더라고. 컨트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마우스를 클릭해 가면서 그럼 더 빠르겠지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우왕좌왕 하다 보면 내가 컨트롤 C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러다가 오타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십사 하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비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돼요. 이게 너비를 건들면 안 돼요. 그럼 또 감점 처리돼요. 여기 있는 거 원래 그대로 두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너비가 건드려졌어 그러면 다시 줄이지 마시고 실행 취소하시면 되죠. 왼쪽 꼭대기에. 그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 한참 입력을 다 했는데 너비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되돌리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비를 틀은 거를 또 원위치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 입력 다 했는데. 그럼 이게 5점짜리인데 감점을 5점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이거를 다 하나도 못하면 빵점이죠. 너비를 건들면 거기 마이너스 되지는 않겠지.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 작업 2번은 서식 지정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항상 처음에 나와 있는 셀들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셀 스타일 어디 갔을까? 셀 스타일 저는 요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해상도가 넓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셀 스타일들이 옆으로 펼쳐져서 나오죠. 일단은요 화면 해상도가 넓기 때문에. 저는 해상도가 보세요. 해상도가 좁으면은요 해상도가 넓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좁으면 더 줄어들어요. 해상도가 좁으면 메뉴판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 셀 스타일 그룹에 있는 여기 가서 제목 1이 어디 갔어? 이건 아니고 제목 1 여기 있네. 제목 1 여기 있죠? 제목 1 요거로 해주고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이거를 이 경계선에 갖다 놓고 드래그해서 28에 맞추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 높이에 맞춰서 28 쓰고 엔터 치면 되지.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세 군데죠. 그렇죠? 이 세 군데를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 또 컨트롤 키 눌린 상태로 또 드래그. 그러면 각각 세 군데가 블럭이 잡혔으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각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D5부터 D 16번째까지 여기 16번째까지 여기는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주시고
G5부터 G15번째까지 여기도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줘. 마찬가지로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 B5부터 C17번째까지 그 다음에 목표량 판매량 여기를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해서 몇 개라고 출력하래요. 그럼 뭐 컨트롤 1번이죠? 셀 서식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되겠죠? 문제에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가라고 했으니까 이때 천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게 샵, 샵 0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란에 클릭한 거를 선택하고 뒤에다가 우리말로 개라고 쓰면 되죠. 몇 개. 이때 따옴표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말은 영어를 쓸 때는, 영문으로 알파벳을 쓸 때는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넣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YYYY나 이런 DD 이런 코드를 쓸 때는 영문자를 바로 쓰지만 센티미터 이런 걸 표기할 때는 따옴표에다가 CM 따옴표 닫고 이렇게 써야만이 센티미터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명심하셔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개라고 표시하다 보면 너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넓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돼요.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거는 안 되고 알아서 자기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G11번째가 120% 여기네요. 전라 달성률. 검토에 가보시면 메모를 삽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메뉴는 검토 탭에서 하시는 건데 보편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하면 웬만한 기능은 다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모 삽입 누르시고 어떤 분은 이거를 따옴표 열고 2018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따옴표는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를 쓰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클릭하면 메모가 쏙 들어갔으니까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메모가 들어간 겉틀 박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거나 오른쪽 눌러서 메모 서식을 눌러도 되는데 서식 대화 상자를 호출하는 건 무조건 컨트롤 1이니까 컨트롤 1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모에 관련된 메뉴가 뜨고요. 이때 주의사항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떠요. 글자가 쓰여 있는 박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에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 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글자에다 엔터를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 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여기 밑에다 클릭하고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빈줄이 제거가 되면서 박스가 오므라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해결돼요. 예, 그거는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부터 G의 17번째까지 이것도 그냥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컨트롤 A 눌러도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왜냐면 제목하고 본문은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홈에 가서 테두리선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달성률 합계와 오른쪽에 있는 달성률 합계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하나 클릭, 컨트롤과 또 클릭,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탭에 들어가시면 대각선 그린 기능이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오케이 하고 테두리가 마무리 되겠죠. 요게 각 2점짜리 5문항이니까 10점이에요. 굉장히 점수 높습니다. 예. 물론 뭐 계산 작업은 하나에 8점이니까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2점짜리 5개 이거 한 개라도 놓치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요 작업이 이제 마무리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가셔서 고급 필터를 걸래네요. A 23번째부터 B 25번째 이 사이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A 27번째부터 고급 필터에 의한 결과가 출력되도록 처리하라고 써 있습니다. 요금제가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금제가 무제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쓰기 불편하시면은요 요금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무제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글자를 안 틀리죠. 그렇죠? 정렬하고는 상관없어요. 얘가 오른쪽 정렬로 오른쪽 맞춤이든 왼쪽 맞춤이든 가운데 맞춤이든 상관없어요. 글자 내용만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요금제가 무제한이거나 비즈니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본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금제가 무제한이거나 요금제가 비즈니스 이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항목이니까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자 이거죠. 이렇게. 그럼 요금제가 무제한이거나 비즈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아까처럼 해도 되고 같은 항목이니까 그냥 아래줄에다 물려도 되고. 왜 이렇게 쉽게 나왔어? 너무 쉬운데? 자, 그러면 이 고급 필터의 규정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여기다 출력하고 싶어. 여기다 아까 그 조건을 이 조건에 맞는 거를 일로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출력이 되고자 하는 곳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이거는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실기에는 어차피 안 나오고 필기에도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 원 데이터 영역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 가지고 다른 시트로 출력하게끔 한다.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출력되기를 원하는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서 아까 그 입력 데이터 영역을 설정해서 조건을 걸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데이터를 고급 필터 조건에 의해서 다른 시트로 출력해 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이 안에서 다 처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는데 이 안에다 클릭하고 고급 필터를 걸어도 블럭이 설정될 겁니다. 물론 제목과 본문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한 줄이.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얘가 붙어 있으면 고급 필터를 분명히 블럭을 잡고 시작해야 돼요. 영역을. 예. 고급 필터 걸어서 원 데이터 영역 설정했고요. 어차피 우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이때 두 번째 있는 조건 범위에다 클릭해 준 상태에서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 복사되는 위치에다 클릭해 주시고 복사되는 영역을 마우스로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들이 요 조건에 의해서 방금 클릭한 이곳에 출력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요금제가 비즈니스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원 데이터에서 눈으로 검사해 봐야 돼요. 여기 5개 나왔네. 그렇죠? 오케이. 제대로 됐죠. 요거는 몇 점? 5점. 그러면 이제 아까 입력하는 거 제외하면 15점. 그렇죠? 15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으로 가야 되겠죠. 계산 작업 한번. 문제 1. 제품명이 세탁기 이와 냉장고,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시오. 절대값 계산하라고요? ABS 함수가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ABS.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거잖아요. 조건에 맞는 합계니까는 sum if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세탁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합계하고 총액의 합계하고 세탁기를 사용하는 거하고 각각의 조건의 경우가 다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이가 아니에요. 플러스가 나와야 차이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게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 빼기 B를 하고, 아니면 B 빼기 A를 하라, 이렇게 써야 돼요. 세탁기의 합계와 냉장고의 합계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죠. 세탁기 합계가 냉장고 합계보다 크냐, 그럼 클 수 있고 안 클 수도 있고 뭐 같을 수 하겠지만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끔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는 ABS 가로 열고 그냥 A 빼기 B 하면 돼요. 또는 는 ABS B 빼기 A 해도 되겠죠. ABS는 무조건 절대값만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양수로만 출력해 주는 게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썸이프는 뭐야?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세탁기나 냉장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탁기나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 총액을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판매가나 판매량이 아니라 총액을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범위가 되고, 조건은 세탁기나 냉장고가 될 테고,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는 sum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따옴표 안에다가 냉장고, 세탁기라고 먼저 쓸까요? 세탁기,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총액.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탁기예요. 그럼 냉장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고쳐주면 되잖아. 냉장고만 고쳐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탁기와 냉장고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빼기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빼기 하면 그게 차이라며. 근데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거꾸로 냉장고에서 세탁기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귀찮잖아요. 여기다 뭐를 써주면 된다? ABS를 써주면 되지. ABS 묶어서 절대값으로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요 앞에다가 ABS라는 함수를 써버리면, 절대값으로 묶어버리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렇죠? ABS 함수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식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댁에서도 공부하실 때 저처럼 하세요. 뭐 이거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드리고 책에 있는 답 보여드리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해하기가, 분석하기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함수의 기본적인 기능도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거를 엑셀화하는 과정을 아셔야 되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예. 문제 2번. 1과목, 2과목, 3과목 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그 외에는, 이외에는 불합격을 표시하시오. 그럼 각각 뭐라고 하니까 엔드도 들어가야 되고,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함수를 4개를 쓰라고? 웬 지랄? if 함수, end 함수, 에버레이지 함수,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4개 아닙니까? 네. 처음인데? 보통 3개만 썼는데? 예? 는 if 1과목이 40 이상, 2과목이 40 이상, 3과목이 40 이상, 그리고 평균이 60 이상. 그렇죠? 조건이 4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묶어야죠. 엔드로 묶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합격이잖아. 합격. 아니면 뭐다? 불합격. 이거 지금까지 나온 추세가 이거예요. 그 카운트 if 빠졌잖아. 카운트 if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틀린 거다. 이거 틀린 거. 왜?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하라면 다 해야 돼. 어이 치사.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고민해 보죠. 는 if end로 묶었는데, end로 묶어서 이 end 안에다가 다 만족하면 어차피 합격이고, 그건 알겠어요. 그렇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과목에서 2과목까지의 점수가 각각 4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count if를 쓰려면 여기다가 count if 1과목에서 3과목까지 범위를 설정해주고,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얘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0 이상이니까 count if 값이 3이 나와야지. 3. 1과목도 40 이상, 2과목도 40 이상, 3과목도 40 이상이 되니까 1과목에서 3과목까지의 범위 중에서 40보다 크거나 같다 40 이상이 되는 count if 조건부 개수를 구해서, 이 조건부 개수가 3이라는 거는 다 3과목이 다 40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평균은 따로 써야지 뭐. 평균은 60 이상, 이거 따로 써야지. 이렇게 써야 맞지 않겠냐 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야 맞지 않겠냐. 야, 출제위원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그럼 여기 1과목이 뭐야? 1과목이 H의 3이네. H3 서부터 J3. 평균은 어떻게 써야 돼? 에버레이지 H3부터 J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한번 해볼까? 합격 불합격 정답을 보면은요 합격 불합격 합격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답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가지 함수를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if도요 3번은 안 나왔어요. 2번만 나왔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if를 3번 연속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if 이렇게 3번. 근데 이번 특이하게 함수를 4가지를 물어봤네. 4가지. 출제원 마음이겠지 뭐. 야,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황당했겠다. 한번 보세요. 2개, 4개, 3개, 3개. 3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여기는 또 2개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할 거는 뭐 함수 한 번만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절대 없는데 여기는.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 참 잘 만들었다, 머리 잘 썼다 라고 하는데, 수검자 입장에서는 잘하이 하고 입에서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회원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일자를 표시하시오. 가입일자의 연도는 2000 더하기 회원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월은 회원번호 세네 번째 자리. 일은 회원번호 5, 6번째 자리. 잠깐만요. 가입 회원번호가 요거네. 그렇죠? A의 16번째 셀에 들어간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17년 6월 24일 이런 얘기네. 그렇죠? 그 데이트 함수하고 미들 레프트 함수를 이거는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거는 유형 많이 나왔던 문제지. 그렇지? 그러면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년 월 일 쓰는 게 요게 날짜니까 이게 이제 날짜로 변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는 데이트의 연도는 2000 플러스 여기 17이 되는 거죠. 17. 17. 그러니까는 레프트 A의 16번째 2개를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06월이니까 미들 A의 16번째 3번째에서 2개를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미들 A 16번째 5번째 2개를 자르면 되고. 그럼 뭐 날짜는 뭐 금방 나올 수 있죠. 매번 풀어보던 문제 유형이라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 4번. 부서명이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합계를 계산하시오. 조건은 직접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디카운트는 개수 세는 거니까 합계가 아니겠죠? 디에버레이지 이건 한 평균 구하니까 아니겠죠? 뒷섬이 맞겠네. 그렇죠?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영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 될 테고, 어차피 문제가 홍보부라고 했으니까 홍보부서부터 기본 여기만 잡아도 되지만 다 잡아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서명이 홍보부인데 부서명이 생산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써야지. 여기다가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써줘야지.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답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는 dsum 데이터베이스 영역 블럭 잡고 기본급의 합계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에서 5라고 써도 되고 5라고 써도 돼. 다섯 번째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말로 따옴표 열고 기본급 하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귀찮으니까 기본급 항목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은 부서명 홍보부라고 밑에 따로 썼으니까 여기를 지정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써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답을 5라고 써도 되고, 거기다가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기본급이죠, 그렇죠? 기본급이야? 기본급이야? 기본급이죠? 글자를 잘못 썼네요. 기본급. 이렇게 기본급이라고 직접 이렇게 따옴표에다 조건은 보통 따옴표에다 저희 항목 이름을 직접 써줘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직접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몇 번째 항목인지 순서,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많지는 않은데, 이 책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서, 책에서는 이렇게 써왔고, 보편적으로 그냥 클릭하면 되죠, 항목 이름을. 그럼 수월하겠죠, 그렇죠. 문제 5번. 각 창고마다 저장되어 있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씩 사용할 경우 사용일수와 참 어렵게 얘기했다. 목과 나머지 구하라는 거잖아. 이래 계산하시오. 목과 나머지예요. 쉽게 말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일 가로 열고 8 남음, 이렇게 출력하래요. 사용 일수하고 나머지 일수를 이렇게 표시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mod 함수하고 int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괄호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며칠 뭐 남음 이런 거를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는 int 총 저장량을 일일 사용량으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요. 예. 요게 이제 몫이 되는 거고, 는 mod 총 저장량, 일일 사용량, 이렇게 되면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로 제수 피제수 나눌 거 아닙니까? 나누면 얼마 점 뭐뭐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소점 이하를 그 int로 처리해주면 그 수를 넘지 않는 정수값 올라간다. 5.6 그러면 5로 남는단 말이에요. 절사가 아니라. 예.
MOD는 뭐 콤마 뭐 하면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한번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볼게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총 저장량은 어디 있나요? C의 29번째네요. 여기가 C의 29번째고요. 이건 D의 29번째가 되겠네요. 얘는 C의 29번째고 이거는 D의 29번째고. 얘는 나누어야만이 몫이 떨어지고요. 얘는 컴마로 찍어줘서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연산법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몫이니까 여기에다가 며칠 괄호 열고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앰퍼샌드로 며칠 괄호 열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앰퍼샌드로 걸어서 MOD 함수를 써서 마지막에는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서 뭐를 며칠 남음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요것이 숫자가 15 나오면 15일 가로 닫고 열고, 그 다음에 여기 8 계산됐으면 남음 가로 닫고 찍혀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문장 연결하는 거니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208이라고 며칠 남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가 봐요. 문제 설명이 참 어렵게 되어 있네. 그렇지,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너무 싱거우니까,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하기가 싱거우니까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계산 작업은 이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문제를 먼저 볼게요. 분석 작업 1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지금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를 잠깐 보면은요, 부분합을 이렇게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청과 채소, 수산, 글자가 얘가 지금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 이름 아닙니까? 청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과 채소, 수산, 얘가 내림차순이네요. 그럼 내림차순 했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수산에 대한 지금 판매량과 판매총액의 합계가 나오고 평균이 나왔네요. 그렇죠? 합계와 평균이 계산되는데 먼저 계산하는 게 합계고 나중에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수산, 채소, 청과라고 막 섞여 있는데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그럼 내림차순 누르면 되죠. 이 코너 알아는 데다 클릭해 놓고, 블록 잡으시면 안 되고요.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하면 청과 채소, 수산을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부분합 처리하면 되고요. 다행히도 그룹화 항목이 첫 번째 항목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코너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라고 뜨니까 부분합은 문제에서 코너별로 판매총액과 판매량과 판매총액 두 가지에 대한 합계와 평균,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대치하는 거. 네. 이걸 처리해서 확인 누르면 평균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대한 뭐를 하래요? 표 스타일 밝게 2번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렇죠? 그 표는 어디 있어요? 홈에 가시면 표 서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 서식.
밝게 표 서식 밝게 1번 2번 두 번째 거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이게 밝게 되는. 정답하고 똑같은 형태가 됐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래. 표 도구는 또 개념이 달라요. 표 도구는 우리 시험에는 표 도구에 관한 걸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표 도구란 기능을 많이 써요. 표 도구란 기능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얘가 표로 작업이 되면은요, 표로 작업이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얘를 표 작업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거로 하던 뭐 이거로 하던 어떤 거로 하시던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바꾸시면 알아서 바뀌어요. 얘는 왜 하얀색이지? 자, 그런데 여기다 추가하실 때는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여기서 탭키 누르면 넘어가죠.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데, 표에서는 탭키를 누르면은요,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상 없으니까 한 줄이 더 생겨요. 알아서 빈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구창고라고 쓰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뭐 7800이고, 여기가 43 그러면 알아서 계산이 들어가죠. 이렇게 계산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색깔이 지그재그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표가 지그재그로 돼 있잖아요. 그 지그재그로 되니까 내가 클릭하면 알아서 얘가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바뀌어. 근데 여기 색깔이 왜 이렇게 변한지 모르고, 이거는 출제할 때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표 작업을 하면 편리한 게 있어요. 다 편한 건 아니고, 다 편리한 건 아니고. 그래서 표 작업으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 작업을 하라는 것 같아.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상공자동차 계약 현황 표에서 월 납입액 지 여섯 번째가 어딘가 볼까요? 크루즈의 월 납입액이 요거인데, 색깔을 좀 찍어 드릴게. 얘가 60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얘가 60만원이 되면 좋겠대. 그러면 납입기간이 줄어들겠죠? 납입기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납입기간이 길면 납입액이 줄어드는 거고, 납입기간이 짧아지면 60만원이 되겠죠? 난 월 60만원씩 낼 수 있으니까 24개월 난 못 내. 더 줄일 거야.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이때 수식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공식이 들어있겠지.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가도 좋고, 다른 데 클릭해도 되고,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6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6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바꾸려는 거는 기간이죠. 기간. 그렇죠? 확인 눌러주면, 그러네, 19번은 아니고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19번 납부되면 조금 남겠지. 딱 19개월이 아니라 19.0458, 이걸 우리 계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잔금은 이제 마저 치르면 되겠지 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목표값 찾기다 이거죠. 목표값 찾기는 계산법이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예전엔 피벗 테이블, 부분합, 시나리오 이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나왔고, 나머지 뭐 통합이라든지 유효성 검사라든지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부분합이 10점, 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가 5.5점. 그래서 그렇게 세 문제를 내긴 했는데, 여기는 각각 10점이네요. 함수가 어려웠지. 함수가 좀 지랄 맞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매크로 작업하려면 당연히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장에는 개발 도구가 열려 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냥 개발 도구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네. 지금 재고량을 계산하는데요. 수입량에서 판매량을 빼는 거래요. 뭐 이행 연습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래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할 건데, 이때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첫 번째 넣어놓고 하시면 편해요. 다른 데 해서 오셔도 되고. 매크로 기록 상대 참조로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얘가 선택되지는 않은데,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은 재고량,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여기다 놓고 는 수입량 빼기 판매량, 그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깔끔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록 중지. 예. 그 다음에 B 14번째부터 C 15번째에다가 삽입 단추 첫 번째 거를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Alt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잘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재고량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되고 여기다가 재고량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는 얘를 클릭하면 알아서 착 계산하고 마무리 짓겠죠. 5점짜리 하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 문제는 요 제목 셀에 대해서 셀 스타일을 강조색 125 아니다, 이건 129 강조색이 어디 있어? 응? 강조색 1이 이건데? 지금 문제가 A 세 번째부터 여기에요. 제목이 아니라 항목 이름을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면 밑에 있네. 밑에 강조색 1이라고 밑에 있죠. 그렇죠? 얘를 클릭해 주는 거네. 그렇죠? 이 화면이 제가 해상도가 낮으니까 안 보여서. 예. 자, 그럼 일단 매크로 한번 만들어 봐야죠. 매크로 기록 강조 셀 스타일이네. 그렇죠?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 홈 탭에 가서 셀 스타일을 하단에 있는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로 얘를 지정해 주래요. 클릭. 끝났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E의 14번째부터 F의 15번째 여기다가 직사각형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첫 번째가 직사각형이고요.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지겠죠? 글자를 먼저 쓸까요? 셀 스타일. 이 도형의 글자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지정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를 때요,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떠요. 바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비벼지면,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위에서 아래로 눌러야 되는데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그 오른쪽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사이에 줄 4개 쳐져 있는 네모 하나 있죠.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오른쪽에, 왼쪽에는 없고, 그게 바로 가기 키예요. 원래 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나오는 기능 키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를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셀에 가서 엑셀 같으면 얘가 이제 제2 네 번째 셀이라고 음성으로 출력해 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엑셀을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위치를 다 알려주거든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가기 키를 눌러가지고 이 기능을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써도 되고요. 그래서 매크로를 지정해 줄 때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해 주면 되고요. 얘가 아까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하더라도 셀 스타일을 누르면 1번 스타일로 바뀌게끔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셀 포인터 위치가 제가 여기다 시작을 해놓고 재고량 계산하라 그러면 재고량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 놓고 재고량 명령 걸어도 되고 여기다 놓고 재고량 명령 걸어도 재고량이 나와야 된다. 즉 이거는 개발 도구에 가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재고량이 나오게끔 해줘야 되니까. 예. 그 다음 차트 작업.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깐만. 그러니까 몸무게 키는 빼고 키가 얘잖아. 이거 파란 게 키죠?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몸무게도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컨트롤 Z 두 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할 때 지금 남학생들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키를 제거하고 몸무게를 제거해도 돼요. 그렇죠? 범위를 직접 다 드래그해서 조정하셔도 되는데 데이터 범위를 직접 조정하시면 파란 거하고 빨간 것만 남아요. 색깔은. 근데 우리는 지금 키 파란색 제거하고 몸무게 빨간색 제거했기 때문에 녹색하고 보라색이 남는 거죠. 근데 어차피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와서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결과도 똑같네요. 그렇죠? 정답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해서 차트 제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남성 좌우 시력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홈 탭에서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14로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를 더블 클릭해서 계열 옵션, 계열 겹치기를 50%로 50이라고 쓰면 되겠죠. 50이라고 이렇게 50이라고 쓰면 되고 간격 너비는 100%로 이렇게 조정해서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쳤어요. 미스코리아 자세로 겹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숫자 쪽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기본이 0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 교차축이 있어요. 여기 가로 교차축 축값을 얼마로 바꾸래요? 0.5로 지정하래. 0.5로 지정하면 0.5가 안 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0.5를 넘는 사람은 위로 나타나는 거죠. 커터라인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를 범위 없이 정해줘야 돼요. 데이터 표 표시. 데이터 범위하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표 표시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번째 거로 데이터 테이블이죠. 테이블. 요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표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에 항목축에 막대 그래프가 내려 꺾어서 아까 좀 전에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데이터 표 작업을 하니까 보기 좋게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 주시면 오케이가 된 거죠. 문제하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정답
화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지는 이렇게 정확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하고 전혀 이상 없이. 풀어보시니까 좀 어때요? 아까 그 계산 작업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 제 입장에선 그런 것 같은데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항상 패턴 똑같으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계산 작업 연습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